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5이 된 정미선입니다. 오늘은 2년 전 제 딸 은지의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2023년 3월 여의도의 벚꽃이 만개할 때였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죠.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설렘이 가득한 목소리로 꼭 드릴 말씀이 있다며 우리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은지는 평소 야근이 잦아서 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자마자 무슨 일인지 궁금해 저녁 준비를 서둘러 마쳤답니다. 은지는 회사 일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했지만 전 일찍 나와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봄날의 노을이 스며드는 카페 창가에 앉아 은지를 기다리며 문득 딸아이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피아노 발표회 때 긴장한 얼굴로 무대에 올랐던 모습, 대학교 합격 소식을 들고 뛰어왔던 날의 환한 미소, 첫 출근 날 설레는 마음으로 정장을 입던 순간까지. 카페에 들어서는 은지의 얼굴이 봄날의 벚꽃처럼 환했어요. 29의 우리 딸은 어느새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 되어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어린 시절 처음 발표회 하던 날처럼 설레 보였죠.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같은 회사 과장님인 민수라는 분과 결혼하고 싶다고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일로만 만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었다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은지의 손에 든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더군요. 2시간 넘게 민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은지의 눈빛은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그들이 처음 마음을 나누게 된 것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였대요. 야근이 잦았지만 민수는 늘 은지를 배려하고 챙겼다고 해요. 특히 은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경청하는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고 하더군요. 엄마, 민수 과장님은 정말 다른 분이에요. 제가 의견을 내면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라며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세요. 게다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은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행복한 모습에 제 마음도 따뜻해지더군요. 일주일 뒤 가족 모임을 통해 민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은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죠. 첫인상이 무척 좋았어요. 단정한 외모의 예의 바른 모습, 그리고 은지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까지 마치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듯한 신사였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은지가 이야기할 때마다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는 자신의 가정환경과 일, 그리고 은지와의 미래 계획까지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꿈꿔왔던 계획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은지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도 설명했죠. 장인어른,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은지 씨보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어요. 은지 씨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면서요.
식사가 끝나고 은지가 민수를 배웅하러 나간 후 남편과 저는 그날 밤 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사위 될 사람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야. 은지가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처음으로 딸의 결혼을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어요. 부부는 서로 다른 점을 이야기하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그만큼 민수의 첫인상이 좋았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은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제 처음 뵙는 자리였는데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민수가 정말 좋아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때만 해도 우리는 몰랐어요. 이 달콤한 시작이 곧 쓴맛으로 변할 거라는 걸. 돌이켜보면 그때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나 봐요. 하지만 어찌 알았겠어요? 첫 만남에서 보여준 모습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때로는 너무 완벽한 것이 오히려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답니다. 첫 번째 경고는 약혼식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 나타났어요. 4월의 어느 날 오후 민수의 어머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약혼식은 이미 롯데호텔 월드점으로 예약했다고 하시더군요. 예식장이나 소규모 웨딩홀은 민수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며 호텔 예식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계산을 해보니 약혼식 비용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을 것 같았지만 저는 특별한 날이니까 하며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청첩장 이야기가 나왔어요. 프랑스의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다는 청첩장이었는데 장당 5만 원이 넘는다고 하시더군요. 양가가 반반씩 부담하자고 하시면서도 매수는 500장은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요즘 모바일 청첩장도 많이 하는데 말이에요. 그러다 문득 은지의 말이 생각났어요. 얼마 전 은지가 회사 선배의 결혼식에 다녀와서는 모바일 청첩장이 환경보호도 되고 실용적이라며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의견을 내비칠 수조차 없는 분위기였답니다. 청첩장 디자인을 고르는 자리에서도 예비 시어머님은 은지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으셨어요. 은지가 마음에 들어한 심플한 디자인은 너무 싸 보인다며 일축하시고 본인이 고른 화려한 디자인으로 결정하셨죠. 약혼식장 메뉴를 정할 때도 비슷했어요. 은지가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하객들을 위해 메뉴 선택권을 두자고 했지만 예비 시어머님은 격이 떨어진다며 반대하셨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이런 작은 결정에서도 은지의 의견이 무시되는데 앞으로는 어떨까 하는 걱정이 들더군요. 남편에게 이런 걱정을 이야기했더니 시어머님이 아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 그러시는 거라며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약혼식 준비 과정에서 예비 시어머님은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셨어요. 은지의 메이크업과 드레스는 본인이 지정한 곳에서만 해야 한다고 하셨고, 심지어 은지의 손톱 색깔까지 간섭하시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은지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돌아와 저에게 털어놓더군요. 예비 시어머님께서 은지의 회사 동료들 명단까지 체크하면서 SKY 출신이 몇 명이나 되나? 하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하객 자격까지 따지시는 모습을 보며 은지의 표정이 어두워졌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처음에 느꼈던 설렘은 조금씩 불안감으로 바뀌어 갔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죠. 정작 큰 폭풍이 오기 전이었다는 걸 전혀 모른 채로요. 그날은 유독 바람이 차가웠던 3월의 저녁이었어요. 부엌에서 은지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같았다면 엄마 하고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겠지만 그날은 달랐죠. 희미한 흐느낌만이 들려왔어요. 부엌에서 나와 보니 은지가 현관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어요. 구두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떨리는 어깨로 울고 있더군요. 제가 아끼던 트렌치코트 밑단이 현관 바닥에 끌려 더러워졌는데도 은지는 그런 것조차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보였어요. 김치찌개 냄비는 그대로 둔 채 은지에게 달려갔죠. 안아주려는 제 품 안으로 은지가 어린아이처럼 파고들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던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수 어머님과의 점심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강남의 유명 일식당에서 만났다고 해요. 예비 시어머님은 은지를 앉히시더니 곧바로 A4용지를 꺼내셨대요. 거기엔 며느리 자격 요건이라는 제목 아래 빼곡하게 적힌 항목들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첫 번째는 신혼집이었어요. 반드시 강남 3구여야 하고 특히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의 대단지 아파트여야 한다고 하셨대요. 전세금은 최소 7억. 은지의 부모인 우리가 절반은 부담해야 한다고 하시더랍니다. 두 번째는 혼수 목록이었죠. 모든 가구는 이태리 수입 명품으로 맞춰야 하고 혼수 비용만 최소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시댁 어른들 선물도 고가의 명품으로 준비하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은지의 외모까지 지적하시면서 결혼 전까지 성형외과랑 피부과를 다니라고 하셨대요. 민수가 출중한 외모를 가졌으니 며느리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면서요. 마지막 요구사항을 들었을 때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대요.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시댁 가업을 도와야 한다는 거였어요. 은지가 얼마나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데 7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하며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하라니요. 그때 은지가 제 품에서 고개를 들더니 어린 시절처럼 물었어요. 엄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은지의 이런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중학생 때 전교 1등을 놓쳐 울던 날 이후로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은지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평소 차분하던 남편도 처음으로 화를 냈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이 터져 나왔던 거죠. 우리 부부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지는 그날 이후로 회사에서도 집중을 못하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 번은 새벽에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보니 은지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문을 살며시 열어보니 은지가 민수와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울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꿈이 아닌 악몽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제가 우리 은지를 지켜야 할 때가 온 거예요. 며칠 전
민수 어머님이 보내온 A사용지 3장 분량의 신혼살림 리스트를 받았을 때만 해도 전 이 모든 게 실연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시댁 손님방 침구 세트까지 포함된 그 터무니없는 목록을 보면서도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위안했답니다. 상견례 전날, 그날따라 유난히 추웠던 3월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부엌에서 은지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조퇴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평소 야근도 마다하지 않던 아이였는데 웬일인가 싶더군요. 은지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어요. 알고 보니 그날 오후 민수 어머님이 은지에게 또다시 전화를 하셨더군요. 처음엔 안부 전화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대화는 점점 취조로 변해갔답니다. 집이 월세라는 것, 아버지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임원이라는 것, 은지의 월급이 민수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것까지 마치 범죄자를 조사하듯 캐물으셨대요. 심지어 가족관계 증명서와 등본까지 보내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모였어요. 은지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주면서 위로도 하고 내일 상견례 이야기도 나눴죠. 저는 30년 전 제가 결혼할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당시 제 시어머님도 까다로우셨지만 시아버님이 중재를 잘 해주셔서 지금은 친어머니처럼 지내고 계시다고요. 하지만 은지야, 엄마는 내가 그런 고생은 안 했으면 좋겠어. 밤이 깊어갈수록 은지의 얼굴에서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잠들었을 시간인데 거실에서 멍하니 TV를 보고 있더군요.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은지의 시선은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어요. 은지야, 이제 잠자렴.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그제야 은지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이 결혼해도 될까요? 민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전 자꾸 불안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결혼을 앞둔 딸의 얼굴에 설렘 대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게 보였거든요. 저는 은지를 꼭 안아주었죠.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왔다가 은지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조용히 문을 열어보니 우리 딸은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하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니, 이건 너무 깍듯한가? 처음 뵙겠습니다. 이건 또 너무 딱딱한가? 이제 몇 시간 후면 상견례인데 우리 딸은 아직도 인사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옷장 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바닥에는 입었다 벗어둔 옷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책상 위에는 메이크업 제품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쓰레기통에는 구겨진 종이들이 가득했어요. 아마도 인사말을 적었다, 지웠다를 반복한 것 같았어요. 그때 은지가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놀라 돌아봤어요.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은지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어요. 그러자 은지가 제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죠.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민수 어머님이 원하시는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
넌 그 어떤 며느리보다 훌륭해.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 은지의 가치를 몰라보는 거야. 그날 밤, 전 은지의 방에서 함께 밤을 새웠어요. 옛날 이야기도 하고 은지의 어린 시절 사진도 보면서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답니다. 내일 우리 딸이 상처받지 않게 내가 꼭 지켜주리라.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3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찌푸린 하늘이 마음을 더 무겁게 했죠. 은지와 함께 미용실에 갔는데 평소 늘 웃음이 많던 미용사도 은지의 긴장한 모습을 보고는 조용히 머리만 만져주더군요. 은지는 그날따라 유난히 예뻐 보였어요. 살짝 웨이브를 넣은 머리에 화사한 봄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하지만 긴장한 탓인지 얼굴이 창백했고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압구정의 고급 한정식집. 우리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은지의 아버지는 처음으로 양복상의 버튼을 채우고 넥타이까지 메고 왔죠. 평소엔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인데 말이에요. 우리 은지 좋은 대로 시집 보내야지 하시면서 은지의 어깨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셨어요. 고급스러운 한정식집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멀리서 까만 벤츠가 한 대 들어오더니 민수의 가족이 내렸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예비 시어머님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까만 샤넬 정장에 빨간 루이비통 핸드백, 그리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마치 패션쇼장에 온 것 같은 모습이었죠. 예비 시어머님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어머, 여기에요? 음식은 괜찮아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투에서 은근한 무시가 느껴졌죠. 민수 아버님은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셨고 민수는 은지에게 미안한 듯한 시선을 보냈어요. 우리는 예약된 방으로 안내되었어요. 은지는 제 옆자리에 앉았는데 손이 차가워진 게 느껴지더군요. 자리에 앉자마자 불편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코스 요리가 나오는 동안 민수 어머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은지의 옷차림과 손톱, 심지어 머리 스타일까지 하나하나 훑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코스인 전복죽이 나왔을 때였어요. 예비 시어머님은 수저도 들기 전에 은지의 원피스를 유심히 보시더니 브랜드를 물으셨어요. 은지가 백화점에서 샀다고 하자, 아, 명품관인가요? 하고 다시 물으셨죠. 일반 매장이라는 대답을 듣고는 우리 민수 전 여자친구는 샤넬만 고집했었는데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담긴 비교와 무시가 너무나 노골적이었어요. 민수는 어색한 듯 헛기침을 했고 민수 아버님이 조심스레 만류하셨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예비 시어머님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민수가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에 대기업 임원 코스를 밟고 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해외 MBA도 회사에서 보내준다는 이야기까지. 그런데 민수의 표정을 보니 MBA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것 같더군요. 식사가 진행될수록 요구사항은 더욱 구체적이 되어 갔어요. 시댁 어른들 선물은 명품으로 해야 하고 은지의 외모 관리를 위해 일본에서 온 네일 아티스트를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시고 은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마지막 코스인 전복 물회가 나왔을 때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왔죠. 예비 시어머님께서 결혼하고 나면 일은 그만두실 거죠? 우리 민수가 충분히 벌 테니까 집안일이랑 시댁 공양하는 것에 전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봤어요. 그때였어요. 제가 참았던 모든 것들이 폭발 직전에 이른 그 순간 더 이상은 우리 딸이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며칠 전 은지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일기장이 떠올랐어요. 오늘도 예비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내 이력서와 성적 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셨다. 마치 면접 보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탁 하고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러고 보니 저희도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네요. 저는 천천히 하지만 우아하게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그동안 은지에게서 선물 받은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어갔죠. 예비 시어머님께서 그토록 명품을 좋아하시니 저도 한번 품위 있게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신혼집 전세금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강남이면 최소 7억은 필요할 텐데. 잠시 말을 끊고 예비 시어머님의 반지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반지가 카르티에 신상이신 것 같은데 5천만 원 정도면 전세금 준비는 충분하시겠네요? 아, 물론 그 반지 진품이시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간 예비 시어머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가락에 낀 반지를 슬그머니 테이블 밑으로 감추시더군요. 눈치채셨나 봐요. 제가 그 반지가 짝퉁이란 걸 알아차렸다는 걸. 그리고 신혼여행은 어디로 보내실 건가요? 우리 은지가 늘 유럽 여행을 꿈꿔왔거든요. 한 달 정도 유럽 일주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은지의 어깨를 살포시 감쌌어요. 우리 은지가 학창 시절에 프랑스어도 배웠고 이탈리아어도 할 줄 아는데. 아, 혹시 민수 씨는 외국어를 몇 개나 하실 수 있나요? 영어는 기본이고 요즘 글로벌 시대에는 제2 외국어 정도는 기본 아니겠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자 예비 시어머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손에 든 티스푼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아, 맞다. 시어머님, 요즘은 신랑 측에서도 며느리의 스펙을 꼼꼼히 보신다더라고요. 우리 은지는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에서 부장님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고 있거든요. 게다가 작년에는 해외 유수 기업들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고요. 이 말에 민수가 놀란 듯 은지를 쳐다봤어요. 아마도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나 봐요. 은지가 겸손해서 자기 자랑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전 은근슬쩍 제 루이비통 가방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예비 시어머님께서 아까부터 흘끔거리시던 거였거든요. 아, 이거요? 은지가 첫 월급으로 사준 거예요. 우리 딸이 효도도 참 잘하거든요. 어머님도 민수 씨한테 명품 선물 많이 받으시죠? 식당 안에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예비 시어머님의 얼굴은 이제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민수 아버님은 식은땀을 흘리시는 게 보였죠.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릴 차례였어요. 천천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갔어요. 마치 고급 와인을 음미하듯 여유롭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은 신랑 측에서도 예단을 준비하는 게 새로운 트렌드래요. 어머님도 아시나요? 예비 시어머님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예단이요? 신랑 측에서요? 네, 맞아요. 신부 측 어른들께 드리는 예단 말씀이에요. 보통은 현금으로 준비하시더라고요. 이런 인재가 시집을 오는데 시댁에서도 그만한 정성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1억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간 식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예비 시어머님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어요. 철그락 하는 소리가 이 정적을 깨뜨렸죠. 민수 아버님이 갑자기 크게 웃으시며 하하, 역시 은지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양가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죠. 하고 말씀하시는데 예비 시어머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무례하게 무슨 행동이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끝이 났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지가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저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전 은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럼 우리 은지는 세상에서 제일 대단하고 소중한 딸이야. 그래서 이렇게 값비싼 우리 딸을 함부로 데려가게 할 순 없지. 그제야 은지가 활짝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